안녕하세요. 건축 모형 장인 배열림입니다. 한 외국인 친구가 한국 여행하다가 우리 고건축에 꽂혀가지고 부재 하나하나 조립해 볼 수 있는 고건축 모형 없냐고 해서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딱히 없는 것 같아서 그 친구에게 내가 직접 제품 개발을 해주겠노라 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쥐지안 회이이고 중국어른입니다. 제 발음 좋지 않나요? 젊었을 때 중국어 공부 열심히 한 게 어딜 가진 않았네요. 어쨌든 중국에도 자기네들 고건축 많을 텐데 그래도 우리 거 좋아해주니 기특한 녀석이네요. 제목을 한글, 영어, 한자 뭘로 써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하나씩 다 만들어봤는데 마음에 드는 폰트 찾느라 3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제목도 한글 발음을 그대로 써야 되나 번역해서 써야 되나 고민했는데 우리말 감성을 그대로 전달하려면 발음 그대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문화재청 사이트에 있는 영문 명칭 찾아서 그대로 갖다 썼고 외국인 형들이 뭔 뜻인지 모를 거니까 밑에다 번역을 해줬습니다. 글씨도 레이저로 쓸 거냐 아니면 갖다 붙일 거냐 뭔 색깔로 어떤 두께로 할 건지 하나씩 다 만들어 봤는데 결국 이게 제일 예쁩니다. 고건축의 베이스가 되는 기단을 종이로 만들 겁니다. 이 종이를 선택하고 나서 한 가지 얻어 걸린 게 있는데 레이저 커팅했더니 커팅 단면이 나무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기단 내부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비싼 나무 갖다 쓰기 싫어서 종이를 쓴 건데 커팅 단면이 나무 느낌까지 나서 좋았습니다. 원래 제조업은 원가 절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이도 싼 거 쓰려고 했는데 한국까지 와서 기념품 사가는 외국인 형들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거 주자는 생각에 을지로 종이 전문점 2주일 동안 뒤져서 빳빳하고 맨질맨질한 거 구했습니다. 이거 비싼 겁니다. 기단을 보통 돌로 만드니까 원래 회색 종이를 쓰려다가 너무 칙칙해 보이고 개성이 없어 보여서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잠시 후에 기단 안쪽에 LED를 설치할 건데 이 종이 프레임이 어두운 색이면 빛 반사가 잘 안 됩니다. 사실 흰색 종이를 쓰면 빛 반사는 가장 잘 되겠지만 집에 있는 레이저 커팅기 출력이 낮아서 레이저 흡수를 못하는 흰색 종이는 잘 안 잘립니다. 이 프레임 위쪽에 있는 작은 홈들과 같이 모든 부품에는 결구를 위한 홈이 파져 있는데 처음에 모형 설계할 때 이런 결구 부위에 오차가 생기는 게 너무 싫어서 외국인 형들이 아무리 똥손이라도 잘 만들 수밖에 없게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외곽 프레임은 비싼 나무 갖다 썼습니다. 모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외곽 프레임인데 외곽 프레임이 무게감이 있고 그럴듯하면 최종 퀄리티의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이 나무 이름은 로스티드 애쉬인데 애쉬라는 나무를 훈연해서 나무 안에 미생물도 죽이고 나무색도 진하게 냈다고 해서 이름 앞에 로스티드가 붙습니다. 나무를 훈연하는 시간에 따라 색이 진하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애쉬는 우리말로 물풀의 나무입니다. 레이저 커팅했을 때 단면이 시커멓게 타는 걸 안 좋아하는데 애쉬처럼 밀도가 높은 나무는 내부에 진액이 많아서 레이저를 맞으면 시커멓게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손에 묻어나지는 않아서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래된 한옥집의 마루나 기둥에서 나는 그 고목재 진한 나무향을 좋아하는데 이 로스티드 애쉬는 훈연이 되어 있어서 그런 고목재와 비슷한 나무향이 납니다. 이 로스티드 애쉬는 두께가 두꺼워서 레이저 출력을 높여서 커팅하다 보니 한쪽 면에 그을음이 묻어서 약간 얼룩덜룩한데 조립할 때 이 그을음이 있는 면을 기단의 안쪽을 향하게 해서 조립해야 합니다. 기단의 부피가 그닥 크지 않아서 안쪽에 LED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부품이 들어갑니다. LED가 설치되는 공간에 이렇게 길을 내주는데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광도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LED를 외곽 벽 쪽에 붙일 건데 이렇게 되면 빛이 광도 바닥에 반사되어 위쪽으로 퍼질 겁니다. 이렇게 작은 모형에 들어가기 적합한 조명은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데 쓰는 작은 미니 전구류이지만 조도가 낮아 원하는 분위기를 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꺾어서 쓸 수도 있고 빛의 세기가 강한 D테이프 형태의 LED를 설치할 겁니다. 그럴듯합니다. 로스티드 애쉬와 품격 있는 글씨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작은 전자제품들에는 건전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조명의 전원을 건전지로 적용할까 생각했다가 외국인 형들한테 돈 받고 모형 팔아먹었는데 건전지까지 따로 사라고 하는 건 양심에 찔리고 건전지를 그냥 주자니 원가 절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일 만만한 USB를 선택했고 이런 D테이프 형태의 LED는 뒷면이 접착 테이프 형식이라 부착하기도 쉽습니다. 저 노란색 동그라미에 빛을 발산하는 반도체가 내장되어 있는데 실제로 켜보면 엄청나게 밝습니다. 모형을 다 만들어 놓고 조명을 켜야 최고의 감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립 중에 조명의 효과가 궁금해서 조명을 켰다 껐다 하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 감동이 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나 다 만들어 놓고 조명이 안 켜질 수 있으니 테스트 삼아 딱 한 번만 켜보는 게 좋습니다. 조명이 그대로 노출되면 보기가 싫기 때문에 위에 덮개를 덮어서
안쪽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을 모형에 비추는 간접 등으로 만들어줍니다. 건물의 바닥판을 올려봅니다. 이 격자 무늬를 방전이라고 하는데 네모난 벽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수덕사 대웅전에 가보면 바닥이 나무마루로 되어 있는데 처음 지어질 고려시대 당시에는 방전을 깔았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만든다고 해서 고증을 위배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둘 다 만들어 보니 격자로 선을 그어준 게 더 예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건물이 땅속으로 침하되지 않도록 기둥자리를 탄탄히 다지고 주춧돌을 놓는데 이 주춧돌을 초석이라고도 합니다. 수덕사 대웅전은 네모 반듯하게 다듬은 초석도 있고 자연 그대로의 모양을 갖는 초석도 있습니다. 벽체도 원래 창문 틀부터 시작해서 창살 하나하나까지 전부 별개의 부재여야 하나 부재를 또 너무 디테일하게 나눠서 조립하게 하면 오차가 쌓이고 쌓여 조립할수록 뒤틀림이나 유격이 심해지기 때문에 벽체 같은 건 어느 정도 한 방에 통으로 합쳐서 디자인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작은 부재가 많으면 조립하는 외국인 형들이 안 좋아합니다. 이것도 원목입니다. 비싼 겁니다. 벽체처럼 면이 많은 부분은 그냥 선만 그어 놓으면 밋밋하기 때문에 각인으로 일정 부분 태워서 면을 분할하고 깊이 있는 색감을 부여합니다. 고증대로면 초석에 구멍이 있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 형들 중에도 분명 똥손이 있을 거라 벽체와 기둥을 정확한 위치에 조립하기 어려울 거라 보고 초석에 구멍을 뚫어서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 있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솔직히 고증을 위배하는 게 썩 내키진 않지만 외국인 형들이 저처럼 모형 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조립의 편의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둥도 원래 나무 목봉을 써서 통으로 조립해야 하지만 밑에서부터 3분의 1 지점이 뚱뚱한 수덕사 대웅전의 베을림 기둥을 고증하려면 외국인 형들이 나무 목봉을 정확한 비율로 깎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형들한테 모형 팔아먹고 나무 깎는 노가다를 시킬 수는 없어서 고증을 살짝 포기하고 베을림 기둥의 곡선만 표현될 수 있도록 기둥을 바람개비 형태로 조립하게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엄청난 아이디어 같습니다. 부품을 하나씩 끼우다 보면 베을림 기둥의 배부른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조립할 때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튼튼히 끼워질 때마다 손맛의 쾌감이 엄청납니다. 레이저 커팅이 양면 표현은 불가하기 때문에 건물 내부 쪽은 아무런 표현도 없이 밋밋합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부재를 앞뒤로 2개를 덧대야 하는데 내부 쪽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감히 생략합니다. 벽체는 실제로 사면이 모두 막혀있지만 측면과 후면 벽체까지 다 막아버리면 기껏 만들어 놓은 내부 구조미가 밖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면 벽체와 측면 벽체 일부에만 문과 창호를 표현하고 나머지는 뼈대만 표현합니다. 벽체의 하부를 가로지르는 뼈대를 하방, 상부를 가로지르는 뼈대를 창방이라고 합니다. 모서리의 기둥까지 완성하면 전면과 후면의 기둥은 다 만들었는데 얘네들은 키가 작고 가장 기본이 되는 기둥으로 이름을 평주라고 합니다. 베을림 기둥이 완성되었습니다. 목봉을 힘겹게 깎지 않아도 2차원의 면을 조립하여 부드럽게 잘 빠진 3차원의 곡선미를 제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